서울 광진 의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하고 법무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죠. 지금 계속 뉴스에 쏟아지고 있는 김건희 씨가 받았던 뇌물들 쭉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나 많았나 싶습니다.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이배용 국교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또 샤넬백,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김기현 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 비비의 가방. 그 밖에도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것들은 시기를 제가 특정하지는 못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가격을 다 합쳐도 뭐 수억 대입니다. 우리 권익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보면은 김건희 씨가 정치, 종교, 재계, 교육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지금 물건들을 받았네요. 권익위원장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소위 최재형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건만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처리 여부를 물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그것도 정재계 종교 할 것 없이 각 분야로부터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뭐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 처음에 최재형 목사가 줬던 샤넬백과 관련해서 내렸던 결론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4년 6월에 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하면서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예, 저희들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의적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의결로서 처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위원장에게 그런 의견을 묻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정황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처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제재 없다는 규정이, 거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건 말고 예. 이렇게 물건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조인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검에서 수사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 조출 요구 등 성실하게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아직도 얘기할 수가 없다. 예, 수사 제가 중이기 때문에. 이 오래전 일을 왜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연도와 날짜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권익위가 24년 6월에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종결을 처리했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김건희 씨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예, 권익위에서는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일체 몰랐습니다. 네, 용산이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그 당시 여당 관계자들로부터 만약에 권익위에서 이것에 대한 혐의 있음으로 처리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7건이 전부 다 종결 처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그거 전례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24년 6월에 권익위가 종결을 결정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미 김건희 씨를 비롯한 이것을 줬던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았던 당시 대통령의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권익위의 결정이 무척이나 중요해서 말도 안 되는 배우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때 어떤 한간의 그 말들이 돌았냐. 정치인들 배우자들은 이제 300만 원짜리 받아도 된다. 그래도 됩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 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받아도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정치인, 뭐 저도 결혼했습니다만 정치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받았을 때 권익위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청탁금지법으로 권익위에 신고되려면 공직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저기 그 제재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사람에게 얼만큼의 징계와 처벌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법조항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읊어드립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 청탁금지법 8조에 보면 공직자는 1회에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받으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 8조에 이렇게 써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받으면 안 된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내려졌던 이 권익위의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냐. 지금 와서 보니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을 한 번에 가이드를 주신 겁니다. 거대한 그물망을 치신 거죠. 왜?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 모든 뭡니까? 로저 비비의 가방, 디올백, 샤넬백 다 알지도 못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 관계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권익위가 만약에 이것을 혐의 있음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유죄가 된다. 결국은 권익위에서 그 당시에 무혐의로 종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2달 후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는 슬픈 소식도 하나 있었고요. 맞지요? 예, 무슨 직원 한 말씀인지 분을 잃으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없어서 무혐의다라는 처분을 내린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권익위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안 미친 겁니까? 반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하고 소통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권익위의 결정이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죠. 예, 그것은 제가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이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검찰의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 있었습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 25년 3월 7일 윤석열 당시 내란 수괴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항의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검찰의 검사장들이 재항고해야 된다 하고 집단 반발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좀 모릅니다. 네. 표면화되게 집단 반발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정작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라도 반발하고 이것을 다시금 수사해야 한다, 재항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도대체 왜 저럴까? 만약에 꾸준히 정치적 유불리 혹은 정당, 진보 보수 이런 거 상관없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그 해당 검사들이 혹은 위에 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집단 반발을 계속 해왔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집단 반발도 그 일환이겠구나라고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분노하고 반대하고 검찰이라도 뭐라도 해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한 것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이제는 좀 해체해야 한다는 이 캐캐묵은 검찰 권력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검찰은 이런 국민들하고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도 봐요. 검찰이 구형을 내렸던 것보다 법원이 형량을 더 높게 때렸습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아요.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검찰이 형량을 되게 낮춰서 줬구나. 아예 구형 자체를. 왜?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에 따라서 조작된 발언을 해줬으니까 라고 의심이 가지요. 왜? 법원이 형량을 구형보다 훨씬 높게 주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견됐으니까요. 그러면 검찰은 뭐냐? 스스로 무능했거나 아니면 조작의 대가였거나를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있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집단 반발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닌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은 생각을 했던 그런 일반 국민들조차도 그래, 검찰은 원래 그런 곳이었지, 잠시 잊고 있었던 거를 내가 잊었구나 라는 걸 지금 검찰이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특히나 장관님 흔들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장관님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신 이유는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 등을 독점하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다 이제 분리해야 된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하는 그 원래의 그 기능을 갖다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차분하게 오직 국민의 입장과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흔든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그 문제 모두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아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 위원장님께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자, 100만 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이 무슨 뇌물이냐. 뇌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권익위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 되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백 정도의 가격입니까? 저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100만 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청탁금지법 8조에 보면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된 의례적인 것은 허용된다는 취지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요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는 100만 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 그러면 100만 원 백들 다 받으십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줘도 되나 보죠? 그리고 지금 이배용 위원장 그리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0만 원 이런 거 국민들한테는 한 달치 월급 혹은 누구한테는 몇 달치 월급입니다. 근데 이런 것 정도는 받아도 된다. 권익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금액에 관계없이 수령해서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권익위가 훨씬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이 사태를 정리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으시면 100만 원 정도의 뇌물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받아먹나 보다. 저 권력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300만 원, 1,000만 원짜리는 그냥 대충 받아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기 계신 우리 권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찰청
네.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예, 조정관님께 묻겠습니다. 앞서서 야당 의원님께서 에이펙에서 쪽잠 자는 경찰 기동대 초과 근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제 경찰이 이런 무리하게 업무에 자꾸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참 다르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협종 시위 관련입니다. 여기에 경찰력 투입 많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쭉 추산을 해보니까요, 뭐 종교나 동물 같은 그야말로 이 인종차별과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은 싹 다 뺐습니다. 그랬는데도 집회 신고된 것만 75회고요. 투입된 경력의 규모를 뽑아봤더니 8,650입니다. 이런 곳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정작 필요한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혐오 시위, 집회 시위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마 모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위원장님, 혐오가 뭡니까?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그렇죠. 자, 보여주시죠. 그 다음. 얼굴 새까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니까. 이거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발언 경위라든지 이런 걸 종합. 발언 경위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봤으니까요. 이게 혐오인지 아닌지도 답을 못 하십니까? 아니 제가 구체적인 경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혐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저 발언 경위가 다른 예를. 자, 그다음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과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은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그다음 장.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못 읽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읽어주시죠. 저도 읽는 게. 위원장님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위원장님이 인권위원장 제가 같이 운영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관계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물론 혐오 표현은 인종이나 국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